한국일보입니다. 12월 15일 한국일보. 자, 전면 기사는 뭐냐면은 박근혜 피멍 있는데 시술한 사람은 없다. 조선일보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것들을 들추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의 무능을 질타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은 한국일보에서는 전면 기사로 이걸 뽑았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그죠? 자, 비용 성형 시술 의혹 집중 추궁 청와대에 이뤄진 비선 의사들 부인. 김상만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는 놓았다. 박근혜 손에 주사제 쥐어주고 설명도. 김영재는 진료했지만 시술은 안 했다. 음주운전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 내년 1분기 경기 분뒤 재정 확대. 요 아까 추경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봤던 기사처럼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이제 투자 늘린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자,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헛도는 소통. 정의장 찾아서 여야와 긴밀 협의 불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대정부 질의 출석에는 이걱된다.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라는 건지 진짜로 대통령 구실을 할 수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황교안이 크게 뭐 하겠나. 자, 이면입니다. 대선 앞두고 얼굴 확 달라져. 취임 후에도 주기적 시술 받은 듯. 신문 사진이 재밌습니다. 사진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박근혜의 얼굴을 쭉 연속적으로 배치해 놨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눈가 깊은 주름, 하안검 사라지고 죽은 깨 잡티 말끔해진 피부로. 필러 보톡스 등 미용 시술 개선 효과 유지하려면 6개월에서 1년마다 재시술 필요하다. 2014년 5월 13일 사진 속 피멍. 필러 시술 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시술한 지 3일에서 10일 정도 된 듯이라고 합니다. AI가 낳은 계란 파동 1년 이상 갈 수 있다. 요거는 AI 관련 기사고요. 하긴 뭐 닭이 죽으니까 계란 값도 올라가겠지. 3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나도 몰랐다. 아니, 직무유기 아니냐? 예, 자세하게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순 없고요. 1초가 급한데 자전거 뜀박질 보고했다. 청대부 의사소통 방식 충격적. 통영함 출동 준비 박보고 여부인 김장수가 깜이 아니다. 대답 후 사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권위주의 정권의 끝을 보여주는구만. 아까 그 김장수 관련한 기사 부제를 읽어드릴게요. 부제가 재밌네요. 관사 집무실에 보고서 따로 보내. 박에 전달됐는지 확인도 안해. 김장수 참사 실상 파악 못한 채 보고. 대통령 중대본 방문 제안도 늑장. 300여 명 갇힌 상태 보고받고도 정무수석실 보고서 내용 그대로. 370명 구조 사실상 허위 보고. 그때 그거 있잖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곧장 언론에서 곧장 전원 구조 2명 실종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 그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그게 보도를 완전 뒤엎어버리더라고. 그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난 그때. 유리창께서라도 구하라. 박지시 착각한 것인지 기억이 안 나. 번복. 역시 3면 기사입니다. 고영태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분리 안 시키면 다 죽는다. 최순실 귀국 전 위증 지시 녹음 파일 공개돼. 박경선이 공개한 거지. 자, 지인과 통화 입맞추기 시나리오 차원병원의 공황장애 진단서 요구. 공황장애라서 뭐더라? 무슨 수사 못한다 그러지 않았나? 그거 관련한 건가?
자, 사면입니다. 모두 박성영 시술 부인, 거짓말이거나 제3비선 의사 의혹. 일관되게 이제 시술 안 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준실 단골병원 의사들 청부한 손님으로 들락날락. 김영재 민원 안 들어준 기관장들 밀려난 의혹.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면입니다. 친박 정우택 비주류 나경원 내일 원내대표 경선 대결투. 요거나가 조선일보도 있던 기사인데, 친박 비박 중에 누가 될까요 여러분? 비박이 될까 친박이 될까? 친박이 되면 새누리당은 끝장이고요, 패족당이니까. 비박이 되면 해처 모여 대신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미지는 시궁창인데 뭐. 이젠 말보다는 세대결이다. 여권 의총에서는 확전자재,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물러나는 낀박 정진석, 친박의 쓴소리. 윤리위 충원 참으로 이해 불가. 탄핵 책임 모습 보이며 차별화. 반기문이죠. 반기문의 킹메이커로 나설지 주목. 그렇다 합니다. 자, 새누리당 집안 싸움은 그렇다 치고, 육면입니다. 탄핵 안 되는 의원들 이번엔 특권 내려놓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촛불 이후에 대의회제 보완 여론 해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등으로. 이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특히 이제 김진태를 목표로 하는 건데, 김진태 같은 국회의원들을 이제 시민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경계,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긴 하죠. 포퓰리즘,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냥 사람들이 중후정치처럼 그냥 와르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좋겠지. 자, 야권 국회 찾은 황권한대행의 냉담 견제고삐 바짝. 황교안이하고 이제 정세균이하고 만났다 그랬죠. 자, 쿠데타 행보, 인간 얘기를 포기한 듯. 이게 뭐야? 민주당, 국민의당 친박의 집중포화, 여원내대표 경선 비박 지원 행보. 친박계를 어딥니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비판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안철수 여와 연대설은 정치 공작이다. 내가 꾸준히 얘기했죠. 비박은 아마도 탈당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국민의당하고 이제 연계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이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모르죠. 좀 더 지나봅시다. 한번 우리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7면입니다. 외교수장의 기업에 내세운 트럼프, 한반도 정책은 오리무중이다. 틸러슨 관련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좋은 방송 환경이다. 자, 7면은 뭐 전부 다 그냥 틸러스 관련한 얘기고요. 다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비슷한 기사 쓰면은 지겹지 않을까? 사실 난 지겹거든. 자, 8면입니다. 불황타겐 재정 카드가 가장 효과 판단. 요거는 이제 유의로 관련 얘기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내년 상반기에 그 공공 부문에 투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역할, 그런 재정 투입하는 게 아마 경기를 살리는 거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생빨갱이 짓인데, 그지? 가계비 증가, 자본 유출 위험 탓이다. 금리 인하는 효과 발휘 어렵다. IMF 한국 재정에 여력이 있다. 저소득 청년층으로 돈 흘러야 세입 기반 넓힐 방안도 고려를. 이봐, 빨갱이 짓 아니야? 자, 헌재 탄핵 심판 앞두고 헌소 탄원서 몰려 몸살. 헌법 소원? 아, 이거 그러니까 그 탄핵하고 별개로 이제 헌재에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헌법 소원 6건 그리고 탄원서 18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몰려서 일이 많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심영래, 신은경 등 고액 삼습 체납자 16,655명 공개했답니다. 체납액이 13조랍니다. 13조.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일본 중학 부교재 계속 실린다. 요게 뭐냐면은 관동 대지진이 뭐냐면은 그 일제 시대 때죠. 식민지 시대 때 그때 1920몇 년일 건가? 20몇 년이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23년이네요. 23년에 이제 관동 지방,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지방이 있죠. 가장 동부 지방에 크게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날카로워지잖아.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이제 조선인들, 제일 조선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 사주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때 조선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관동 대지진 때 일조선인 학살인데, 요게 이제 일본 중학교 부교재에 계속 실린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 같습니다. 일본의 이제 시민단체들이 유지하라고 압박을 넣었다고 하네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특검에서 4개 수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셈. 안 넘어가노 왜? 잠깐만요. 신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폭발물 무단 폐기, 대대장 지지가 부른 비극. 요거 이제 울산 관련 얘기인데, 대대장이 옷을 벗겼네요. 사법 처리는 안 받을려나? 안 받을려나? 낙엽 제거 후 복귀하던 명사들 삽으로 땅 치다 폭발이 납니다. 미치겠다. 일선 경찰관들 항의 폭주하자 특징 결과 이례적으로 뒤집어. 이거는 뭐지? 본청 특혜 관행 때문인가? 피해자 보호활동 공약 특진 심사 결과를 놓고 일선 경찰관들의 항의가 폭주했다. 뭐 경찰 내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혼숙 허용해 성범죄 발생했다. 모텔의 배상 판결. 미성년자들, 남녀가 이제 혼숙하는 걸 허용해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모텔 주인한테 돌린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11면입니다. 11면입니다. 진경준 주식 대박 무죄 검사 직무범위 논란. 법원은 직무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아마 김정주를 무죄로 판결한 것 같고, 넥슨의 김정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4억 줬는데 이게 120억 됐는데 이게 왜 뇌물이 아니냐, 이게 왜 대가성이 아니냐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가 섣불리 이제 어떻게 법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대 교수역, 이사회 혁신 주문, 무제한 중임 허용 등 싹 바꿔야 한다. 이대도 뭐 문제가 많았나 보지. 자, 12면입니다. 저가항공 메카 대구공항 서울서도 오네요. 오네예. 저가항공 대구공항이, 대구국제공항이 요즘에 이제 그 저가항공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나 보죠. 뭐 다른 거는 사건 사고인데, 요런 얘기가 있네요. 노동계 다시 대규모 파업 전환, 통계청 무계계약직 파업 돌입,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 집회. 그 며칠 전에 이제 금융노조,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성과연봉제를 이제 기습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것 때문에 파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목이고, 이것도 전부 다 그 사건 사고 얘기고, 사실 읽기는 사건 사고가 재밌어요. 근데 내용이 없지. 14면은 이제 대구 경북면인데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16면은 국제면인데 전부 다 트럼프 내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길 바라고. 워싱턴 아웃사이더, 트럼프 내각을 장악하다. 트럼프가 엄지 올리고 있는 표정이 참 재밌네요. 시리아군 알레포 완전 탈환, 반군과 휴전 합의 중이라고 합니다. 반군이 아직 근데 다마스커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면입니다. 경제면입니다. 은산분리 한계 안고 인터넷은행 반쪽 출범. 은산분리라는 거는 은행하고 산업재 분리 뭐 그런 얘기 싶은데,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의 사금, 기업의 이제 개인, 그러니까 기업의 사적인 금고가 되는 것을 막는 제도인 거죠. 은산분리가 되게 중요한 제도인데, 인터넷은행이란 건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뭐 새로운 뭔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청년 실업률이 8.2%로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조선업 침체 구조중에 그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째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피치라는 사람이, 피치가 뭐냐면은, 피치 사람이 아니군요. 기업이네. 국제신용평가사랍니다. 그런 피치라는 기업이 탄핵 사건은 한국의 정경유착의 취약성이 부각된 것이다. 경제 중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년 금리 인상 본격화 대비 서민금융 7조 원으로 확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경제 이야기는 사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로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형님이, 그 비트겐슈타인 형이 이제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닥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자, 18면입니다. 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감사인 등록제가 뭘까?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뭐 인천공항 관련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경찰 뭐 이런 게 있고, 양파 내 맨날 때리는데. 휘발유값 올해 최고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고급 휘발유 가격이 1750원,
휘발유가 1690원. 꼬라지 보니까 강남인 것 같네. 강남 족같이 비싸거든요. 네이버 다음서도 차보험료 비교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쭉 있고, 19면에 롯데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얘기지만은 저런 제도는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이거든요. 의무화해 놓지 않으면은 눈치 보여요, 진짜. 연차도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쓰려 그럼 눈치 보입니다. 눈치 보여서 못 쓴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20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광고진가? 21면은 모나면인데, 모나면 뭐 첫 기사가 뭐냐면은, 전면 기사가 뭐냐면은, 촛불혁명 물결에만 취하지 말고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로 라고 이제 교수가, 서강대 교수네, 서강대 교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책 본질적으로는 이제 책 관련 얘기 같긴 한데, 물결에만 취한다는 표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게, 나는 운동권 세대가 아닌데 옛날에 운동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시위 같은 거 나가서 너무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대.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에 취하면은 그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시위의 본질은 그냥 까먹어 버리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예를 들면 시위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짱돌 던지고 있다, 요거에만 도취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도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 다른 문화면 다른 뭐 면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네,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원이 저렇게 예뻤나? 자, 23면입니다. 23면에는 뭐 기획면인데, 톡톡 튀는 입법 아이디어 IT 신인류의 민주주의 개발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넘어가 보죠. (25면) 23면은 뭐 전면 광고는 아닌가? 여행면인데, 25면은 역시 여행 관련입니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자, 뭐 쭉쭉 넘어가고, 29면입니다. 유튜브 방송인 중 수입 1위는 175억 원의 퓨디파이다. 저는 한 달에 4만원 법니다. 여러분, 4만원. 37,000원, 4만원. 그럼 1년 하면 얼마냐? 한 50만원 버나? 12 곱하기 4 하면은 4만원 치면 한 48만원쯤 내죠. 그럼 40, 50 버네요, 내가. 1년에 연봉이 4, 50인 거지. 저 사람은 1년에 175억 원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네요. 세전 매출입니다. 자, 뭐 그렇고, 30면입니다. 오피니언 면입니다. 탄핵 역풍의 조짐이라는 글이 있어요.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첫 문단을 읽어볼게요. 첫 문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밤 한 지방도시의 삼겹살집에서다. 고적 쪽에서 혁거인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누리당 비주류 방울 달고 나온 번지르르한 새끼들. 다 나쁜 놈들이야. 평생 서방 한 번 못 둬본 여자를 그렇게 버린단 말이야. 호란의 손님들이 시선이 일제히 그 여성에게 향했다. 나 지금부터 박사모 할래. 네, 뭐 그렇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게요. 당장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탄핵 역풍이 부는 건 순식간이다. 이분이 내 생각하고 비슷한가 보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박근혜가 내려가는 거지, 그 이후에 새누리당을 청산하거나 조선일보를 청산하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목표가 그까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만약에 지금처럼 탄핵안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대선처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때는 난 박근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문재인 될 거라고 생각했지. 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글이 하나 있고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거야. 이거는 페미니즘 관련한 기사 같은데? 칼럼 같은데?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당시 10번 출구를 가져메었던 포스 트윗 앞에서 여성들은 우리들은 연결될수록 강하다고 외쳤다. 저는 절대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요즘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재밌을 겁니다. 자, 31면입니다. 트럼프 쓰나미와 핵심 이익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미중 대결도 그렇고 북한도 엮여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정치를 디자인하다 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은 잘 쓰신 것 같아 보니까. 자, 사설입니다. 커지는 의료 게이트, 진상 밝혀야 의문이 풀린다. 조선일보에서는 의료 게이트를 파는 게, 박근혜가 예를 들면 무슨 주사를 맞았다 안 맞았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이거를 밝혀야지 의문이 풀린다라고 했죠. 자, 이번엔 윤리위 파동, 새누리 친박 막장 행태 가관이다 라는 사설이 있고요. 자, 마지막 사설입니다. CEO 출신 미 국무장관 지명 틀렸은 얘기지. 경각심 키워야 할 우리 외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거둔 성과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긴 합니다. 아마 내년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말 5년, 4년간의 공백을 넘어서 완전하게 판을 새로 짜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별로 끝인데 한국일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차이의 시각이 좀 많이 사이의 시각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조선일보는 최순실이나 아니면은 그 박근혜의 예를 들면 치부지, 나쁘게 얘기하면 치부인 건데, 치부를 이제 파내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일보는 그거를 파내는 게 좀 더 많은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고, 나는 한국일보 쪽에 동의하는데, 근데 사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나 둘 다 이제 그 치부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친박계는 얘기했던 것처럼 패족일 거고, 뒤로 이제 비박계가 어느 당하고 이제 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내년에 있을 대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아마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둘 신문 다 알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아마
두 신문 다 그걸 조명하는데 집중할 거고, 최순실하고 박근혜 관련 이야기는 사실 지금은 한물간 주제고, 그리고 일종의 선정적인 기사인 거지. 그 스포츠 신문처럼 그런 거죠. 하지만 선정적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그거를 본인,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입장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보도하는 게 이제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걸 보도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각자 입맛대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내일 신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